자,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구매 관리 지금 언제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구매 방법과 구입처 선정 뭐 이런 과목들인데, 계속해서 이제 여러분들 이런 부분들이 NCS 과정이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중복되는 과정 좀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여러분들이 익히고 또 익히고 여러분들이 체험적으로 이제 몸에 익히는 그러한 과정이라고 좀 할 수가 있고요. 또 기업에서 요구하는 부분 자체가 이렇게 많이 익힌 부분에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서 좀 더 여러분들이 많은 친구들이 어느 정도 일정 부분까지 알고 있어야 되는 부분 때문에 뭐 중복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지루하다 생각하지 말고 계속 공부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크게 나눠서 이제 구매하는 방법인데, 자, 구매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자, 분류를 하자면 집중 구매가 있습니다. 집중 구매. 자, 이것 같은 경우에는 한 업체에 공급하는 한 업체에 구매를 이제 집중해서 공급합니다. 그래서 이제 일관된 이제 구매 방침을 확립할 수가 있습니다. 또 그 다음에 한 곳에서 오다 보니까 이제 구매 가격이 저렴하고요. 비용 절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효율성이 뛰어납니다. 왜냐하면 업무를 하는데 한 부서만 어떻게 한다? 통하면 되기 때문에 한 곳에서 모든 일을 다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야채 필요하고, 그 다음에 뭐, 컵 필요하고, 그릇 필요하고, 기타 등등 여러 가지 다양한 품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을 한 곳에서 오다를 하면 그곳에서 모든 물품들을 취급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대신에 업무가 단순화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근데 이제 조금 일반적인 것들은 그렇게 구매가 가능한데 좀 특수한 향신료나 이런 전문적인 부분에서는 좀 약할 수가 있겠습니다. 전문화에는 좀 미흡하다는 이제 단점이 있을 수 있다는 거. 자, 이럴 경우에는 이제 좀 조금 주의를 해야 되겠죠, 그죠? 자, 이런 부분이 있다는 거. 자, 제가 옛날에 있을 때도 이제 뭐 거의 집중 구매 방식인데, 자,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이제 프랜차이즈 같은 경우 집중 구매를 하긴 하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오히려 더 단가가 낮아져야 되고, 오히려 더 편리해져야 되는데, 실제로 구매를 해보면, 일부 프랜차이즈, 뭐, 여러분들이 잘 아는 뭐, 닭 하면 뭐, 생각나는 거, BBQ, BHC, 이런 것 같은 경우에, 같은 제품인데 같은 공산품에서 많이 나오잖아요, 그죠? 물론 이제 브랜드는 뭐 찍어가지고 붙일 수 있겠죠, 그죠? 그런데 다른 데서 구매하는 것보다 뭐 성능이 뛰어나다고는 하지만 실제로 그렇게 뛰어나지는 않고요. 자기 본사의 이익을 위해서 좀 더 비싸게 받고 자기네들 것 아니면 사용하지 못하도록 계약을 그렇게 해놓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제 본사께 비싸서 이제 다른 물품을 구매해서 사용하면 뭐 계약 해지라든지 뭐 아니면 벌금이라든지 이런 제재를 가하는 그러한 것들도 있고요. 자, 일단은 뭐 그걸 통해서 수익을 창출하는 현상이 있다 보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조금 문제가 있고요. 외국 같은 경우에는 서로 진짜 뭐 서로 동반 성장할 수 있는 그러한 체계가 좀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조금 아쉬운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분산 구매. 자, 분산 구매 같은 경우에는 자, 전문화된 업체로 구매하는 방식입니다. 자,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자, 야채면 야채, 그 다음에 뭐, 닭이면 닭, 그 다음에 뭐, 포장지면 포장지, 뭐, 컵이면 컵 뚜껑, 아니면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만들어내는 이제 그런 것들이 되겠죠, 그죠? 자,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자, 구매 절차가 간편하고 좀 능률적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긴급 시에도 이제 금방금방 갖다 줄 수가 있다는 거. 분산 구매니까. 자, 우린 요거 오다, 요거 오다 하면 요것만 뭐 바로 갖다 줄 수가 있겠죠. 대신에 비용이 좀 더 들어가겠지요. 자, 운반비가 따로 오니까 금액이 좀 더 비싼 형태. 자, 집중 구매 같은 경우 전부 다 한 곳에서 오다 보니까 전부 다 모아서 오다를 다 모아서 한꺼번에 오니까 비용은 저렴하겠죠. 또 편리하지만 장단점이 발생될 수도 있다는 거.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잦은 배송으로 물류비가 증가하고 또 하나하나 신경을 써야 된다는 거. 자, 요거는 요거, 요지거는 요집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조금 뭐 신경을 써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거. 그러니까 장단점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업체가 크면 커질수록 좀 더 집중 구매를 하겠죠, 그죠? 자, 이런 이제 구매 방법에 따라서 집중 구매 방법이 있고 분산 구매 방법이 있다는 거. 집중 구매, 그 다음에 분산 구매 이런 부분으로 나눠질 수가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구매 방법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잘 아는 정기 구매 방식이 있고 그 다음에 수시 구매 방법이 있겠습니다. 자, 정기 구매 방식은 계속적으로 사용되어지는 식재료를 구매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자, 이 방식은 뭐냐면은 자, 여러분들이 계속 뭐 어느 업종이냐에 따라서 틀린데 자, 커피 업종이다, 카페다. 그러면 커피 같은 경우 일정하게 계속적으로 구매가 이루어져야 되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레스토랑이다. 그런데 이제 뭐 소고기를 위주로 한다. 그러면 소고기가 일정하게 구매가 이루어져야 되겠죠, 그죠? 자, 소 잡는 날, 뭐, 월화수목금 하면 월, 수, 금 이런 식으로 싱싱한 뭉티기다, 뭐 육회다 이러면 고날 들어오는 그러한 형태. 자, 그 다음에 수시구매 같은 경우에는 비정상적으로 돌발적으로 식재료가 들어오는 우리가 비정상적으로 하는데 이제 우리가 뭐 오리를 이제 뭐 특별하게 뭐 계절별로 한다든지 아니면 단체가 왔을 때 특별하게 특식 메뉴로 한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정기적으로 수시로 이제 구매를 하게 되는 그러한 구매 방식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시장 조사를 위해서 이제 일부 수시 구매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저도 많이 경험했는데 예를 들자면은 한 집에서 계속 거래를 하면은 일정한 가격, 자 예를 들면 이제 쌀 가격이 우리가 그냥 루틴하게 쭉 들어온다고 생각을 하시잖아요. 일정하다고 생각하는데 이것도 생각 외로 세일을 한다든지 다른 곳에 마트 같은 경우 뭐 원바이 원 한다든지 하나 사면 하나 더 주는 가격이라든지 아니면 각종 뭐 행사라든지 아니면 땡처리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가격이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겠죠, 그죠? 그럴 경우에는 잘못하면 지금 우리가 구매하고 있는 곳하고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구매 관리에서 비용이 굉장히 많이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 번씩 어떻게 한다? 스팟으로 정기 구매를 하고 있지만 수시로 구매하면서 비교를 해볼 수 있다는 거예요. 시장 가격을 조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도 느꼈는데 일정하게 계속 돈을 주다 보니까 우리가 들어오는 살에 대해서 그냥 믿음을 갖고 계속 줬는데 그 사람은 가격이 다운되면 이야기를 안 해주는 거예요. 원래 금액 그대로 비싼 금액을 다 받아가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가격이 올라가잖아요. 올라가면
또 올랐다고 돈 더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뭐 기름 회사하고 비슷하죠, 그죠? 자, 그런 경우가 없잖아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자, 그리고 시장 구매가 있겠습니다. 자, 시장 변동에 따라서 그때그때 시세에 맞게 하는 시장 구매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시장 구매 같은 경우에, 자, 지금 같은 경우 어때요? 파 같은 가격이 굉장히 비싸졌어요. 왜냐면은, 태풍도 왔고요. 또 그 다음에, 뭐가 왔나요? 그리고 오랜 장마기가 뭐 이런 걸로 인해서 또 문제가 많이 발생됐죠. 그래서 팥값이 뭐 한 달에 뭐 15,000원, 18,000원 막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금액이 올라가고 있고요. 자, 이런 시장에 따라서 왔다 갔다 그때그때 변동하는 게 있고요. 자, 그 다음에 투자자 구매 같은 경우에 앞으로 뭐 기후 변화나 이런 게 많다 보니까 문제가 되니까 산지에서 미리 내가 미리 점 안 해놓으면 가격 자체가 변동이 심하다 보니까 미리 점해서 가격을 선구매해 놓는, 자,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뭐, 장기 계약, 아니면 우리하고만 거래하자, 이런 거, 막대기, 이런 형태. 옛날에 이제 농사를 지을 때 이제 포도 같은 경우, 뭐, 우리가 찜했으니까 저희한테 다 넘기십시오. 뭐, 금액, 다른 데보다는 뭐, 담은, 뭐, 1,000원 이상, 뭐, 박스당, 업해서 드리겠습니다. 뭐, 이런 형태. 뭐 이런 형태가 있고요. 또 뭐 장기 계약, 뭐 장기적으로 뭐 우리한테 장기 거래를 하면 뭐 할인을 해주겠다. 뭐 이런 뭐 단가를 낮춰주겠다. 이런 형태. 또 그다음에 뭐 위탁에서 구매할 수 있는 거. 자, 우리가 사람 인력을 써가지고 이제 막 이렇게 찾아다니고 이제 뭐 산지에서 구매를 해달라 이런 게 좀 힘드니까 위탁 구매, 그 마트 같은 데 많이 하죠. 홈플러스나 아니면 일단 이제 뭐 이마트, 뭐 대량적으로 많이 또 공급을 해야 되는 업체 같은 경우에 좀 먼저 위탁을 해가지고 뭐 해외까지 이제 위탁해서 그 업체를 선별해서 그 업체가 나가서 이제 계약을 따와가지고 국내에 공급해 주는 거, 뭐 과일, 채소 이런 것들, 뭐 그런 이제 구매 방식들이 있다는 거. 뭐 이것 자체는 이윤을 이제 확보하기 위해서 또 상품 괜찮은 걸 확보하기 위해서 그렇다는 거 여러분들이 잘 알아두고 이제 구매 방법은 다양하게 있다는 거. 뭐 집중, 분산, 그 다음에 뭐 정기 구매, 수시 구매, 그리고 시장 변동, 그리고 투자적 구매, 그리고 장기 계약 구매, 그리고 뭐 위탁 구매 이런 방법들. 자, 둘, 셋, 넷, 다, 일곱, 8가지 종류 크게 나누어서 8가지 종류가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구입처에 따라서 또 한번 살펴본다면은, 자, 구입처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이제 가공품. 자, 요즘 같은 경우 인건비가 하도 비싸지다 보니까 이제 가공품 같은 경우 반조리 형태로 많이 나오죠. 자, 과거에는 호텔에서 우거지나 김치 같은 거 직접 다 선별하고 담고 김치 썰어서 담그고 만들고 그래서 된장도 담그고 그래서 그 호텔의 특유의 이제 맛들이 유지되고 전통이 이어지고 그 다음에 뭐 각종 햄도 만들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그 노르웨이산 연어 훈제 같은 거 그런 것도 어떻게 호텔에서 직접 만들고요. 자, 그렇게 했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어떻게 변했다? 요즘 같은 경우 인건비라든지 아니면 지속적으로 장기적으로 사람을 보유하면 인건비도 상승하고 퇴직금이나 아니면 급여 인상 이런 부분들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하고 전부 다 조리된 것들을 그냥 구매해 와 버립니다.
자, 우거지 공장에서 우거지를 만들어서 냉동시켜놓은 것을 가져와서 뭐 된장 우거지국을 만든다든지 아니면 훈제된 것도 과거에는 호텔에서 직접 연어를 가지고 장만해서 훈제통에다가 넣고 훈제를 했던 것을 그냥 훈제돼 있는 연어를 그냥 사와 가지고 그냥 칼로 이제 썰어서 이제 그냥 예쁘게만 해가지고 이제 제공하는 그런 형태. 자, 축산물, 뭐 소세지도 만들고 했는데 또 그다음에 수산물, 농산물 이런 것들이 좀 어떻게 될까요? 직접 만드는 게 아니라 이제는 식자재 마트나 농축산물 관련 시장, 뭐 농협, 백화점 이런 통신 판매 막 이런 형태로 이제 많이 이제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단체 급식 이런 것 같은 경우에도 반조리된 상태에서 이제 닭 같은 경우도 이제 한 팩당 팩에다가 넣어져서 이제 보관되어져서 이제 공급되는 거. 자, 그런 형태. 자, 그래서 납품받아서 그걸 이제 뭐 오븐에 넣어서 만들어서 이제 제공하는 거. 자, 이런 형태. 뭐 프랜차이즈 같은 경우 이렇게 많이 하죠. 자, 그 생지 같은 경우도 빵 같은 경우도 파리바게뜨 같은 경우도 이런 식으로 공급을 받죠. 공장에서 이미 거의 다 반조리대가 온 것들을 가지고 각 동네에 그 파리바게뜨에서 이제 그걸 가지고 올 동안에 숙성되면 그걸 가지고 이제 구워서 이제 판매하는 그러한 방식. 자, 그러한 형태가 되고요. 그러한 식재료를 납품을 받는 그러한 형태가 되었습니다. 자, 음료수 같은 경우에는 보통 제조회사에서 직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뭐 주류 같은 경우에는 일반 할인 매장이나 이런 데가 아니라 주류 대행사가 정부에서 정한 주류 대행사가 주류 카드만으로 구입하게끔 만들어 놨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술과 관련된 것들은 매출과 직결되기 때문에 매출을 유추할 수 있는 근거가 되기 때문에 나라에서 통제를 합니다. 이 주류 통장은 따로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창업을 한다 그러면 술을 판다 일반 음식점입니다. 그러면 주류 통장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 통장은 뭘 하냐면은 술만 거래를 할 수가 있어요. 다른 거는 전혀 거래가 안 돼요. 그리고 이 술 거래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매출을 유추하는 거예요. 아, 이 집이 100만 원치 팔았다. 그러면 토탈 다른 거하고 유사한 업종을 살펴봤을 때 100만 원치 팔았을 때 여기 같은 경우에는 적어도 600만 원의 소득을 얻었을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탈세를 막고요. 왜냐하면 그 술들을 다른 데서 막 가져와 가지고 판매를 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더 매출이 올랐잖아요. 그러면 주세법 위반으로 더 과한 과징금이나 아니면 벌금을 물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업소용이 있고요. 그 다음에 가정용이 있습니다. 가정용 술을 사가 와서 판매를 하게 되면 훨씬 더 많은 이득을 볼 수가 있겠죠. 주세가 낮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세금도 누락이 될 수가 있겠죠. 잡히질 않으니까. 그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자, 구입을 그렇게 한다면 이상하다고 이제 세무서에서 나가서 이제 조사를 합니다. 그런데 주세법에 위반되기 때문에 한 병당 50만 원의 벌금을 때립니다. 자, 예를 들자면은 업소용인데 가정용 소주 10병이 나왔다. 그러면 벌금은 얼마 맞는다? 500만 원 받습니다. 한 박스다. 30개짜리다. 그러면 30병이다. 그러면 1,500만 원의 벌금을 맞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만큼 이 주세법도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될까? 엄격한 겁니다. 인간이 피해갈 수 없는 거 두 가지, 주금과 주세법, 주세법이 아니라 세금인데, 이 이유는 뭐냐면은, 자, 인간은 누구나 다 죽습니다. 죽고 나자마자 뭐부터 하냐면은, 나라에서 세금부터 제일 먼저 걷어갑니다. 모든 세금부터. 그 다음에 뭐 한다? 그 다음에 뭐 은행에서 차압이든 아니면 자녀에 대한 유산 상속이든 그러한 것들이 이루어집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 주세법은 또 나라에서 국고가 되니까 나라에 이익이 되다 보니까 어떻게 한다? 돈을 걷어들여야 되니까 주세법은 알코올이 1%만 들어가도 뭐로 취급한다? 주세법에 의거해서 술로 취급합니다. 술로 취급해요. 그래서 뭘 받아들인다? 세금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세금. 아시겠죠? 물론 알코올 도수가 높으면 높은 대로 더 받아들입니다. 왜냐하면 알코올 도수가 높으면 거기에다 물 타면 또 술이 되니까. 아시겠죠? 자, 그런데 예외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의료용으로 사용할 때는 제외를 해줍니다. 자, 그런 게 뭐냐면 지금 현재 코로나죠. 그로 인해서 소독제. 자, 소독제 만드는데 어디서? 자, 소주 회사에서 자, 알코올 도수를 아주 높여서 우리가 손에 대해서 알코올 소독을 한다. 이런 것들 같은 경우에는 약용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봐주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여러분들 그 조심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알코올 소독제 사용하고 불 가까이 간다든지 불을 붙는다든지 하면 자 문제가 생겼죠. 불이 확 붙어버려요. 아시겠죠? 그런 안전에 주의하도록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약용으로 사용되는 거 마시는 거 있잖아요. 감기약이나 이런데 아주 미세하게 알코올이 들어갑니다. 왜냐하면은 그 세균들을 이겨내기 위해서 몸에 열을 가하잖아요. 자, 그럴 때 그런 것들은 이제 약용이기 때문에 주세가 안 붙는다는 거예요. 또 그리고 과거에 물갈이를 하는 사람들, 타 지방에 가서 물을 먹으면 이제 배탈이 난다든지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그냥 민간요법 중에 하나인데 그냥 독한 술 아닌 와인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한두 방울 정도 넣어서 이제 마시면 물에 이제 세균이나 이런 것들이 없어지죠. 자, 그렇게 활용을 하기도 하고요. 로마 시대 때부터 이제 활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 약용으로 사용되는 게 뭐냐면은 여러분들 아이스크림 먹으면 머리가 띵 하잖아요. 머리가 아파요. 혈류량이 공급이 안 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러시아나 이런 곳에 추운 지방에 가면 머리가 막 아파요. 가면 왜? 혈액순환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뇌진탕이나 뇌출혈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혈액 공급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면 그쪽에다가 이야기를 하면 뭘 주냐면은 오드카를 줘요. 아주 독한 술을 줘요. 야, 머리 아픈데 왜 술을 주느냐? 그렇게 얘기를 해도 먹어봐래요. 그렇게 해서 독한 술을 한 잔 탁 먹으면 머리 아픈 게 진짜 사라집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면은 혈액이 잘 돌기 때문에 추워서 혈액이 안 돌면 머리가 아프거든요. 그런데 한 잔을 탁 마시면 돌아요, 혈액이. 그래서 머리가 안 아픈데, 그래서 보드카를 뭐라 얘기하냐면은 생명의 물이라는 아명이 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지방에 가면 그 고유한 술을 드시도록 하고요. 그리고 더운 지방에 가면 술들이 독한 술이 없어요. 왜냐하면은 그냥 있어도 에너지가 빠지고 굉장히 더워 죽는데 거기에다가 보드카나 빼갈 독한 술을 마시면 어떻게 돼요? 사람이 탈진해서 죽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가면은 술을 거의 안 먹고 쓴 것, 그 다음에 달달한 것, 그래야 피가 느려져요. 그래야 더위를 이길 수가 있고 가만히 있어도 빠져나가는 에너지를 보충할 수가 있어요. 자, 뭐 주류 얘기하다가 이렇게 좀 옆으로 샜습니다만은 여러분들 인생에 도움이 되는 이야기니까 이런 그 지방에서 나는 술들은 그런 특징들이 있다는 거 알아두시고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지혜로 삼기를 바라면서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단히 감사합니다.